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컷오프 결과가 오후에 발표가 됐죠. 당연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던 유력 주자 이재명 의원, 여기에 이제 97그룹 중에서 서너 명이 후보군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이렇게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투표에 앞서서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생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집권 여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견제하겠습니다. 어대명의 유일한 대항마 박용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익숙한 대세가 아니라 파격을 통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이 세 명 중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그 강훈식 의원이냐 박주민 의원이냐 두 사람 중 한 명은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랑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박주민 의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표가 이제 박주민 의원한테 갈 경우에 너무 우군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죠. 이것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단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전하게 이재명 의원한테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훈식 의원의 본선행을 이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변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뽑히는 것은 아니고 세 명인 것이고 앞에 이제 박주민 의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강원식 의원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부에서부터 좀 들려왔습니다. 그건 이제 강훈식 의원의 노력에 여한 거고 그동안 강훈식 의원이 정치 활동을 했던 그 모습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수도권에 갇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괜찮다. 모든 후보들이 다 수도권 그 후보인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선거 운동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먼저 좀 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전부터 홀로 7명 다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원식 의원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지 말자.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도 그러면 지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얘기는 나왔으나 되지 않겠다. 그럼 박용진 의원은 왜 단일화 얘기를 꺼냈을까?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세력이 그러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위원회가 저희가 400명이 되지 않는데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박용진 의원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내부에서도 인지도가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에 아마 그런 단일화 얘기를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단일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이제 지지율표를 보면서 조금 더 그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제 김재섭 위원장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이 이 중에 이제 좀 쓴소리를 했던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명의 라인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제 생각에 이제 강훈식 의원보다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재밌는 그 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강훈식 의원이 들어갔다라는 것. 근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도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나름의 좀 쓴소리들을 하셨던 분들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대명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중도 합리화 내지는 중도 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세 분에 대한 라인업은 제가 잘 뽑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아쉬운 점은 이제 최고위원이 대부분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너무 현역 중심으로 많이 뽑혀 있고 사실 우리 이경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젊은 세대에 이번에 많이 출마를 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제가 아까 이동학 전 최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이번에 또 사라지게 돼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일단 그 당대표는
당원 그리고 여론조사 이제 7대3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100% 중앙위원회 선출인데 아쉬움을 얘기하신 이유가 이제 저희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제 이경 대변인, 전 대변인, 부대변인도 여기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뭐 이제 이게 비공개잖아요. 득표율은. 네. 근데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탈락자 중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으로 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8명이 다 현역 의원이에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분들의 그 어떤 성향을 보면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는데 묘하게 8명이다 보니까 짝수에서 4대4로 갈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5명이 최고위원이 될 텐데 그래도 청년 정치인 이제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과연 최고위원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포함이 됐고 여성 1명은 무조건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 아니면 고민정 의원 한 분이 최고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대4. 이 중에서 좀 눈에 띈 분들 어떤 분들 있습니까? 저요, 뭐 고민정 의원도 눈에 띄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도 눈에 좀 띄고, 뭐 윤영찬 의원도 눈에 띄고, 뭐 눈에 띄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일조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좀 재밌게 봤는데요.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반대 진영에서 조롱을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실 맞지 않는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많은 비판들을 받은 적이 전 있었고. 정권의 이제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정청래 의원도 사실은 많은 설화로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고 얼마 전에 또 불교계 비난, 비하 이런 것들이 예. 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불교계 인사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게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많은 불교인들이 모였던 행사라고 해요. 네. 그럼 그 정도로 말하자면 당에 큰 타격들을 입혔던 분들이 또 몇몇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차라리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개혁과 쇄신의 그 목적을 두고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이번에 컷오프가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쇄신의 목소리들, 그다음에 젊은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경 대변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안 들어간 게 좀 대단히 아쉽고 그 중앙위원회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좀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0%라. 네, 그래서 좀 많이 비민주적인 생각이 좀 예. 들었고 너무 현역한테 유리하게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예.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원 의원으로 좀 포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탈락자 중에 굉장히 선전한 이경 전 부대변인이 좀 포함됐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일단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뭐 결론은 났기 때문에 네. 뭐 이 면면을 평가해달라고 하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관전 포인트 정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뭐 우리가 중앙위원 100%가 지금 원외 지금 이번에도 청년이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원래는 중앙위원 100%가 전부 다였는데 이번에는 당대표에 한해에서는 이제 7대 3으로 좀 나눠졌는데 근데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는 중앙위원 100%다. 근데 중앙위원 100%가 지금 중앙위원이 이번에 한 400명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아마 여론조사를 똑같이 30% 적용했으면은 이 중에 이제 좀 내려올 분이 몇 분 보이기는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앙위원 100%와 제가 이 중에서 이제 내려올 분이 누구시라는 그럼 말씀은 말씀하시기 못 힘들지만, 못 예. 드리고요. 중앙위원이 100%와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가 뭐 30%라도 들어갔을 경우 달라질 수는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당에서 그 영상을 그러니까 지지 선언 영상, 그러니까 출마 선언 영상을 올렸던 부분이 보면은 상당히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민심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예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것이 마치 대립되는 구도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그 모든 의원들이 다 이재명
의원을 다 지지해야 됩니까? 그게 더 이상한 모습입니다. 예. 내가 다른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말실수는 이거는 어느 당 국회의원이나 다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뭐 비명계로 좀 그 분류가 되신 분들 중에는 고영인 의원이라든지 네. 고영인 후보 그리고 송갑섭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송갑섭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광주, 전라도 광주인데요. 거기서 지역 활동으로서 상당히 성실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뭔가를 발려봐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분인 거고 고영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인 지지도보다는 그 의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역 평가라든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영찬 의원은 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에 못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좀 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장에서 표심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 그런 것은 몇 표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유리한 것이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전 포인트가 꼭 전국적인 지지도보다는 이 의원이 정말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 지역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당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97세대 박용진 강훈식. 자, 이 두 의원이 일단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의지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어제도 이제 컷오프 이후에 강훈식 의원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하자라는 취지의 그 표정과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경 전 부대변인은 일단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강훈식 의원은 사실 그 지난 대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통으로 일을 네.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굳이 보면은 박용진 의원보다는 강훈식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대선 때 그렇게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예. 캠프 때가 아니고요. 경선 이후의 역할은 다른 쪽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다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좀 더 가깝다라는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거나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될 수 있으나 저는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모든 그 의원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은 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그때 출마 우리 그 선언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파가 굳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느 당대표나 어느 후보나 그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해왔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를 해서 처음에는 강훈식 의원이 그 컷오프를 통과할까 의문점이 있다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를 하면서 본인이 뒤로 한 발 물러선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강훈식 의원의 그 이제 지지율 그러니까 어떤 그 전국적인 지지율보다 네. 당내 지도부로서의 까미냐는 지지율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이재명 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강훈식 의원은 사실 그 앞서 이제 이변은 아니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일각의 그 여론에서는 그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올랐네. 근데 저는 캠프에서 같이 일했었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사실 쓴소리를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가정을 놓고 보면 이제 강훈식 의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질문이 예.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과 가깝네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하나하나의 의정 활동, 그 과거의 의정 활동, 예.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과 가깝네 그런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일단 당대표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뭐 지배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뉴스가 있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받던 참고인 중 한 명이 그냥 단순 참고인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조금 바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이미 다 드러난 사안이고 좀 이렇게 피로감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대표로 뽑히는 과정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의 도덕성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네. 크게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의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대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들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신 김영희 여사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이 이런 의혹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서 지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미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에는 다 기반영이 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야당을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공격 빌미를 주는 데에는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따 지지율 얘기도 시간이 되면 할 것 같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율 반등 카드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른바 야당복이 생기는 거다라는 지적도 저도 한 적이 있고 많은 또 그런 기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로 가는 과정에는 영향을 못 주더라도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변수들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